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을 보고 자라며 이른 나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고, 성격 자체가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실패하는 걸 싫어해 결혼할 남자도 잘 고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 사귀는 건 제 마음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한 번의 실패를 하고야 말았죠. 그 실패한 경험담을 오늘 소개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러분께 알려드릴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제게 있었는지 소개해보고 왜 사연을 보냈는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저와 엄마는 매일매일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독립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독립하는 건 물론이었고 경제적인 독립을 최대한 빨리 이루어 엄마를 아버지 곁에서 데려오는 게 제 꿈이자 목표였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집에서 최대한 멀리 나오려면 대학을 합격해야 했고 엄마를 아버지로부터 데려오려면 성공해야 했기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는 게 제가 공부하는 이유였죠. 꼭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의지와 그만큼의 노력, 그리고 다행히 많이 떨어지지 않는 머리 덕분에 저는 원하던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죠. 하지만 명문대 입학은 제 목표의 기초 단계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루기 쉬운 목표기도 했죠. 공부야 공식을 외우고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고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집중하면 노력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만 어린 나이 경제적인 독립의 경우 노력뿐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었고 답 또한 없었으니까요. 노력은 기본이었고 항상 번뜩이는 생각과 그 생각을 실제로 옮길 실행력, 그리고 운까지 따라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중고등학교 시절보다 대학교 시절이 더 치열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과 진로를 찾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저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죠. 제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가 이제 막 스마트폰이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사용될 때였는데 그때 같이 대학에 다니던 친구 중 한 명이 앱을 만들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 벌게 됐다고 말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앉아서 용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던 알바 중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하거나 목표를 구체화할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용돈을 벌고자 앱을 만들기 시작했죠. 애초에 학과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밀접한 곳이라 앱 개발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막힐 때면 언제라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학교 친구들과 대학 교수님도 있었고요. 그렇게 2주도 안 돼서 앱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들고 테스트하고 앱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고 스토어에 올리는데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고요. 그렇게 큰 고생 들이지 않고 만든 앱이 생각보다 더 대박을 터뜨렸어요. 용돈벌이보다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었고 제 통장에 꽂히는 그 큰 돈을 보며 제가 목표의 지름길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딱히 추구하는 것 없이, 가리는 것 없이 사람들이 쉽게 다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런 흥미 위주의 앱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엔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법 큰 돈은 벌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돈도 아니었고 비슷한 앱들이 올라오면 밀려나기 일쑤였기에 지속적인 수익도 나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신규 이용자가 유입될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여러 앱을 며칠 만에 뚝딱 만들었던 것과 달리 구상부터 몇 달이 걸린 일이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앱은 처음엔 반응이 뜨뜨미지근했어요. 그런데 앱 출시 이후 2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용 고객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스토어 앱 카테고리 중 한 곳에서 20번째 순위까지 드는 인기 앱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거죠. 저와 같이 앱을 만들고 운영하던 직원들만으로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을 정도였고 부랴부랴 신규 직원을 뽑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다운 회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경제적인 독립도 이룰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과거 어린 시절에 제가 엄마를 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던 일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이혼시키고 엄마를 제가 모시고 온 거죠. 그때만큼 기쁜 날은 제 인생에서 없었어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앱을 처음 개발했을 때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앱이 성공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았죠. 어린 나이에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 더 여한이 없었어요. 남은 거라면 엄마가 끝까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제야 저도 저와 제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해방시키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듯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연애였어요. 2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연애는 TV와 책으로만 봤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몇 번의 연애를 해봤는데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가 20대 중후반이다 보니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너무 생각이 어리거나 사회생활을 준비한다고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상과 만나보려 했더니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정말 죄다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대방의 계산적인 모습에 신물이 났죠. 제가 너무 경험 없이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해서 그런진 몰라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좀 순수하게 사랑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게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몇 년을 흘려보냈죠. 그러다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남편은 정신연령이 어리지도 않았고 배려심도 넘쳤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적이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좋다는 걸 좋다고 말하는 표현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런 남편에게도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시모에게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여느 모자 관계보다 더 친밀한 모자 관계였거든요. 신경이 쓰일 정도로 말이죠.
그럼 내일 여행 준비는 우리 다 끝난 거지? 다른 일정은 다 예약도 했고 정해졌는데 마지막 날이랑 그 전날만 아직 못 정했네? 이날들은 어떻게 할까? 그냥 마음 편히 비워두고 그날 봐서 하는 걸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실은 우리 내일 여행 가는 거 취소하자. 뭐? 취소? 아니 이미 비행기표, 숙박비 그리고 다른 예약들까지 다 끝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가 그쪽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가 온다고 불안하다고 하셔서.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나 걱정 많이 하는 거. 혹시 가다가 문제 있을까봐 걱정되시나봐. 비야 우리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출발하고 나서 잠깐 온다고 한 건데 그 정도 예보는 여행하는 데 다 있지. 그렇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못 뜰 정도면 애초에 항공사에서 비행기 안 띄우지 않겠어? 나도 아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5일 내내 벌벌 떨고 걱정할 생각하니까 가서도 마음 편히 놀지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해. 위약금으로 손해보는 돈은 내 돈에서 뺄게. 남편은 연애할 때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시모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만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남편과 시모의 사정이 이해됐기 때문이었어요. 일찍이 사고로 아버님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운 시모는 오로지 아들 잘 되는 것만 바라고 평생을 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또 하필 아들이 제법 공부를 잘하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 뭐라도 하나 더해주려고 더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시모를 생각하는 걸, 시모가 남편 걱정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또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건 그만큼 사랑도 많다는 말이고 가정적이라는 거니까 저처럼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과 연애하면서 다른 남자들보다 여자의 마음을 잘 안다고 다정다감하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시모를 만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말이죠. 시모는 아들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가 될 저에겐 궁금한 것도 없는지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 아들의 눈치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제게 질문을 해왔죠. 우리 재준이에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내가 기억이 좀 안 나서. 회사 다닌다고 했나? 어느 회사?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요. 제가 세운 회사고 제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곳이고요. 대표? 그럼 학교는? 초중고는 제 고향에서 나왔고요. 대학은 서울에 있는 XX대학교 나왔습니다. 대학도 뭐 우리 아들과는 비슷하네. 부모님 두 분께서는 뭘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제가 차려드린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아직 회사 다니고 계세요. 잠깐, 이혼하셨다고? 아니 무슨 일로? 그게... 엄마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기억 안 나면 내가 나중에 다시 말해드릴게요. 아 기억났다. 그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해서 이혼했다고 했던가? 학벌도 능력도 우리 아들에 비해 딸리지가 않는데 가정사가 좀 그렇네. 엄마 승현이도 앞에 있는데. 아니 왜? 내가 없는 말 했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어? 그냥 나는 내가 바랬던 조건의 며느리감이 있는데 거기에 가정사가 좀 아쉽다는 거지. 승현이라고 했나? 내가 하는 말에 상처받거나 의미 두지 말아라. 부모로서 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혼잣말한 것뿐이니.
너희 어머님께서도 우리 재준이 보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우리 재준이만큼 잘난 청년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요만큼도 없으시겠지만. 그래, 그 아까 다닌다는 회사는 어디에 있니? 남편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대화한 것도 아니었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로서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이니 어쩔 수 없이 호구조사와 비슷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아들과 비교해 계산기를 두들긴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좀 과하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았고요. 저희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그 이후로 제가 엄마를 설득해 이혼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흠집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남편의 상황도 흠집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다 부모니까 따져보고 아까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몬은 그 마음이 좀 과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예의를 차려 하는 저희 엄마 앞에서도 아들은 한없이 지켜 세우고 저와 우리 집은 밑으로 끌어내렸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 재준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아시겠죠? 진짜 제가 이 영특한 아이를 꼭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재준이가 더 좋은 환경의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의 일이 제 마음처럼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까진 제가 하는 말에 군말 없이 잘 따라주던 아이였는데 결혼이라는 건 또 부모가 관여할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아니면 아직 제가 모르는 승연이의 매력이 있겠죠? 아, 네. 아이고,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오늘 애들 결혼 때문에 자리한 건데. 그럼 결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론 승연이가 사돈을 모시고 있다고. 지금 하시는 찻집도 수익이 대단하기보단 유지하시면서 취미삼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 예물 예단은 어떻게? 엄마,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물 예단 같은 거 안 하기로 했다고. 엄마도 예물 예단은 부담되시면서. 부담이 되긴 누가 부담돼? 재준이 너가 엄마 경제적인 사정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 부담 안 돼. 또 이런 걸 깔끔하게 해야 결혼 생활 하는 동안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아무것도 안 받아. 거기다 승연이 제가 능력된다면서. 그럼 승연이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왜 이러세요? 어제까지는 알겠다고 하셨으면서. 잠시만 밖으로 나가서 대화 좀 해요. 승연아, 나 엄마 모시고 대화 좀 하고 올게. 어머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상견례를 시작하고서부터 계속 아들 칭찬만 늘어놓던 시몬은 결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해놓곤 대뜸 예물 예단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예물 예단 관련해서는 서로의 집안 상황으로 인해 안 하기로 남편과 이미 얘기가 됐던 상황이었기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물론 시모를 데리고 나간 남편이 얘기를 잘 마쳤는지 더 이상 시모 입에서 예물 예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모의 표정을 보면 완전히 납득한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 예물 예단 내놓으라고 말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또 저희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억눌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시고 워낙 심성이 여린 분이라 그런 일에 대처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 제가 손을 쓰기로 했어요. 첫인사 때부터 계속 아들을 제게 장가 보내는 걸 손해보는 것처럼 말하니 그 말을 쑥 들어가게 하고자 제가 예물 예단을 해주기로 한 거죠. 이후 시모 입을 막을 만한 예물 예단을 했고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시모가 남편을 불러도 너무 부르고 끼고 있어서 괜히 결혼을 어그러뜨려 놓으려고 저러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결혼식장을 들어설 때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신혼여행지에서도 생각보다 시모의 참견은 없었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곧바로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죠. 물론 저에게 온 게 아니라 남편에게 말이죠. 여보, 나 엄마한테 갔다 올게. 지금 이 시간에? 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 아까 연락드렸을 땐 아무런 말씀 없으셨는데. 아니, 도착해서 집에 들르라고 했거든. 그럼 나랑 내일 같이 가거나 아까 집으로 올 때 가지 그랬어. 당신 피곤할 텐데 뭐하러 그래. 당신은 오늘 푹 쉬고 내일 편할 때 와. 아니, 그래도 나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갈게. 내일 봐.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엄마 생각이 났고 돌아와서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일부분이지 그걸 드러낼 정도는 아니었어요. 거기다 이제 부부로서 살아갈 거고 남편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보고 싶다고 보러 가겠다고 하겠어요. 그건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모에게 가더라고요. 시모는 아들을 그 새벽에 불렀고요. 아들을 끼고 도는 과한 시모의 모습과 그런 과한 요구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 받는 남편을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이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식을 올렸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떨어뜨려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연애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얼굴을 더 보기 힘들었거든요. 모두 시모의 연락 때문이었죠. 시모는 자기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가 된 것처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겠다면서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침 출근할 때도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매번 부르곤 했죠. 이쯤 되니 시모가 일부러 제게 이러는 듯 보였습니다. 일종의 질투심이라고 할까요? 아들을 안 빼앗기려고 그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시모와 남편의 물리적인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겁니다. 당시 제 전셋집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혼하며 신혼집을 바로 구하지 않고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많이 가까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이건 저녁이건 밤이건 시모가 남편을 부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을 놀리더라도 회사 핑계를 대고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오고 가는 시간과 거리가 부담되도록 한 거죠. 그런데 하필 제가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시기에 회사가 바빠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봤던 집을 알려주고 남편에게 한 번 더 보러 다니라고 한 뒤 계약서만 쓰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가 한국이 부동산으로 들썩들썩 할 때라 다음 날이면 값이 오르고 또 올라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 신혼집 구할 돈을 미리 다 넣어줬습니다.
계약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계약이야 일주일 이내로 할 테니 제 통장에 있나 남편 통장에 있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어느 날 집에 있다가 남편이 아직도 신혼집에 대해서 말이 없다는 게 생각났죠. 여보, 집 보러 다닌 건 어떻게 된 거야? 계약서 썼어? 신혼집, 그게, 계약서를 썼는데,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문제? 계약서 썼으면 끝이지. 어디를 얼마에 매매한 건데? 계약서는 어디 있고? 그게, 여보, 우리 여기서 몇 년만 더 살면 안 되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설마 그 돈으로 사고 쳤어? 당신 도박해? 아니면 어디 투자라도 해서 날린 거야? 아니야. 내가 무슨 도박을 해. 투자도 용돈으로 하는 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긴 했는데 엄마 이름으로 했어. 뭐? 우리 신혼집을 왜 어머님 명의로 해? 아니, 우리 신혼집이 아니라 엄마 집을 구해줬다고. 엄마가 처음부터 자기 집에서 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전셋집 몇 군데 살면서 어떤 집이 우리랑 맞는지 알아가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오래돼서 많이 불편해. 우리 엄마 꿈이 그 집에서 이사 가는 거기도 하고. 엄마가 나중에 우리 집 구할 때 도와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몇 년만 참고.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돈을 왜 어머님께 드려? 돈 몇백 몇천도 아니고 몇 억을. 그 사실을 듣고 머리가 돌 것 같았던 저는 자기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바로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죠. 남편이라는 놈과 대화를 해봐야 제 속만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고 제정신인 인간이면 제 앞에서 신혼집 살 돈을 자기 엄마 집 사는데 썼다고 말했겠어요? 거기다 이제까지 제가 본 남편을 생각하면 붙잡고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자 남편 뒤에 숨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시모와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차를 몰고 시댁으로 가 문을 두들기며 시모에게 문을 열라고 했죠. 어머님, 저 승현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문 여시라고요? 어머, 네가 여기 웬일이니?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긴. 그리고 넌 예의라는 걸 모르니? 에티켓도 몰라? 옆집, 윗집, 아랫집 이웃 사람들 모두 집에 있는 시간에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게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일을 만들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누군 이 밤에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제가 에티켓을 모르겠냐고요? 뭐? 이게 정말 어디서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는 거야? 그것보다 나 동네 창피 그만 주고 들어와서 말하라고? 시모는 제가 뭘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제가 아무리 늦은 시간 현관문을 쾅쾅 두들겼다고 해도 그토록 뻔뻔한 반응이 나올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뭘 알고 왔는지 모르든 알든 그건 상관없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며 시모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찾아온 건데? 현관이 부서지라 이웃집 사람들 다 나오도록 한 이유가 뭐냐고? 정말 모르셔서 그러세요? 집이요, 집. 제가 그이 보고 신혼집 구하라고 준 돈을 어머님 집 구하는 데 썼더라고요.
그게 그이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요? 그이가 마음대로 했겠냐고요? 그리고 설령 그이 머릿속에서 나온 일이라고 해도 어머님께서 거절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빤히 신혼집 구할 돈이라는 걸 아시면서 어떻게 어머님 집 구하는 데 쓰실 수 있어요? 아니, 돈 1, 2천도 아니고 며느리 돈 몇 억을 마음대로 쓰실 생각을 하세요? 네? 너 그거 따지려고 이 밤중에 찾아온 거야? 아유, 난 또 뭐라고. 아, 그래. 네가 신혼집 계약하라고 재준이에게 준 돈 내 집 구하는 데 썼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네가 우리 재준이랑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아니면 결혼식 올리고 나서 바로 줘야 할 걸 안 주길래 내가 찾아서 받아낸 건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리고 너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내가 네 친구야? 밖에서 사회생활 한다는 애가 에티켓도 없고 윗사람 앞에서 예의 차릴 줄도 모르고. 아유, 하여튼 이래서 가정교육이 예의를 차릴 만한 상황이어야 차리죠. 그리고 줘야 할 걸 안 줬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안 했는데요? 뭘 드려야 하는 건데요? 내가 고생해서 내 아들 키운 값, 내가 내 아들 키운 값은 받아야지. 그게 셈이 맞는 거 아니니? 우리 재준이랑 결혼한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 어디서 우리 재준이만한 남자 구하기 힘든 거. 그만큼 바르게 자란 재준이가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우리 재준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덕분 아니야? 그럼 네가 저렇게 남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지. 마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근데 네가 입을 싹 닫고 있길래 내가 직접 받아냈다. 됐니? 이제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돼? 하여튼 애가 눈치가 없어서. 너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면 눈치 좀 챙겨라. 나야 네 시어머니니까 기다리라고 내 목 내가 알아서 챙기는 걸로 끝났지만 밖에서 누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어? 진작에 쏘아붙이고 널 문제 삼았겠지. 자, 그럼 무슨 일 때문인지도 알았고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따질 일도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그만 가봐라. 내가 이번 일은 네가 눈치가 없어 몰랐다고 하니까 봐주도록 할게. 그런데 다음엔 국물도 없을 테니까 알아서 눈치 챙기고 예의 없는 짓도 하지 말아라. 알겠지? 시모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자니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저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솔직히 저는 원래부터 부모가 자식을 상포마해서 자기가 희생한 값에 보상을 받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100번 1000번 제가 양보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보답을 할 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던 예물을 시모에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집 한 채 값이 아들을 키운 값에 대한 셈이라고 하니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또 제게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몰라도 받을 만큼 받아놓고 저런 말을 하니 말이죠. 그런 말을 듣고서 제정신 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눈이 돈 채로 신모에게 아들에게 받아간 돈 그대로 내놓으라고 말했죠. 못 돌아가요. 내 돈 받긴 전엔 집으로 못 돌아가겠다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이상한 계산법 전 알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내 돈 돌려주세요. 어머님께 계산 치를 거는 이미 더 얹어서 치렀으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요. 아니 얘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누군 소리 못 질러서 안 질러? 도대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아, 내가 못 받을 거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고생해서 아들 잘 키워놓은 다음 장가 보낸 값을 받겠다는데 왜 이 난리냐고? 그리고 네가 돈을 못 벌면 네 사정이 어려워서 난리겠구나 생각하겠는데 너 그것도 아니잖아. 돈 잘 벌고 있잖아.
그럼 시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집 하나 해주는 게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 소리 지를 일이야? 진작에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설령 이해하기 힘들고 당황했다 하더라도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질러? 며느리가! 사돈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니? 아니면 네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서 그걸 보고 자라서 이러는 거야? 너 그런 거라면 당장 네 성격 고쳐라. 시어머니 나한테도 이러는데 우리 재준이한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어? 진짜 성질머리하고는. 이래서 집안에 결함이 있는 애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애와 결혼까지 했으니 아이, 우리 재준이도 애가 착하고 물러터져서 문제지. 우리 재준이 정도면 쟤보다 나은 애도 잘만 만날 텐데. 뭐라고요? 지금 우리 집안 이야기가 왜 나와요? 우리 엄마 이야기는 왜 나오고 이혼 이야기는 왜 나오는데요? 그럼 그쪽은 어디 사기꾼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남의 돈을 가로채겠냐고요? 그리고 그쪽 집안은 아버님 집안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요? 내가 그쪽 계속 보니까 하자도 이만큼 크게 하자 많은 사람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상대적으로 훨씬 나았을 아버님 집안에 뭘 얼마나 바쳤냐고요? 그게 그쪽 집안 계산법인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머, 저년 지금 말하는 것 좀 봐. 그쪽? 너 지금 나한테 그쪽이라고 했니? 너 미쳤어? 어디서 어른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그쪽이라는 말을 써? 거기다 사기꾼? 야! 네가 어디서 우리 부모님을 입에 올려? 이 정신 나간 년이! 너 결혼하자마자 이혼당하고 싶어? 이혼녀 되고 싶냐고? 이제 자식 이혼까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혼하라고 하면 자식이 이혼할 거라는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럼 해요. 해. 이혼시켜 보라고. 근데 아줌마,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는 거 전혀 겁나지 않고 걱정도 안 돼. 거기다 결정적으로 나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녀 안 돼. 혼인신고를 했어야 이혼하건 말건 하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야? 나 당신 아들이랑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당신 아들이랑 나랑 아직 남남이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혼인신고를 안 하다니? 결혼했는데 왜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해? 왜?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아? 아들 없인 죽고 못 사는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봐. 당신 그동안 당신 아들 얼마나 불러제끼고 있었는지. 결혼 전이건 후건 주말이건 주중이건 당신 아들한테 시간이 조금만 나면 어떻게 했어? 결혼 전엔 이제 자주 못 보내니까 같이 시간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고 결혼 후엔 혼자라서 외롭다니 아프다니 서럽다니 갖은 핑계대서 부르지 않았어? 주말이야. 당신이 그 인간을 데려가건 안 데리고 가건 어차피 혼인신고를 못해서 상관없었지만 직장인인 우리가 유일하게 혼인신고할 수 있는 평일에도 아침에 잠깐 집에 와서 집 좀 봐달라. 저녁에도 좀 와달라. 거기다 점심엔 뭔 할 얘기가 많은지 그 인간이 당신과 통화한다고 전화기 붙잡고 있어서 내가 신고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내가 언제 그 인간 붙잡고 혼인신고를 해? 그래서 지금까지 혼인신고 못했는데 이게 다행인 줄은 나도 몰랐네. 한 가족이었으면 내 돈 돌려받기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 엄마 치마폭에 들어가서 그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고 그걸 또 좋다고 아들을 더 꽉 안고 있는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망칠 뻔했잖아.
근데 당신 모자 덕분에 질질 끌었던 혼인신고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뻔한 걸 구사일생한 거잖아. 그래서 참 고맙네. 고마워서 내가 신고까진 하지 않을 테니까 얼른 내 돈 내놓으라고!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을 때는 그렇게도 속이 탔는데 그 속 타던 일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을 때 시모의 얼굴은 촛농이 녹듯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돈을 내놔야 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시모는 어떻게 이 상황을 넘겨야 하는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시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서럽게 아들을 찾으며 품에 안긴 자기 엄마를 보고선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재준아, 왜 이제야 온 거야? 엄마가 쟤한테 무슨 말 들은 줄 알아? 내가 이 나이에 쟤한테 반말을 들었어. 쟤가 내 눈앞에 대고 윽박을 질렀다고. 너 나 이런 꼴 당하라고 쟤랑 결혼한 거니? 엄마, 앞으로 며느리 구박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니? 저 사람이 엄마한테 반말하면서 윽박질렀다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어른 앞에서 그것도 당신 남편의 어머니이자 당신 시어머니 되는 분께 그딴 식으로 행동해? 말해봐. 사실이냐고? 세트로 모이니까 난리가 났네. 그래서 사실이면 어떡할 건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아니다. 당신이 해결해라. 당신이 빼앗긴 돈이니까 다시 당신 엄마한테서 내 돈 받아와. 내 돈 내놓으라고? 뭐? 그럼 당신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선 그 아파트 산 돈 내놓으라고 한 거야? 당신 나랑 남이야? 아니면 당신 장모님께도 돈 빌려드리고 빚쟁이처럼 돈 내놓으라고 윽박질러?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엄마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해? 아무리 당신의 진짜 부모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랑 결혼했으면 당신 남편의 어머님이면 한 가족이고 앞에서 할 말, 돌려서 할 말, 가려서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신혼집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지낼 집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전셋집에서 조금 더 지내다가 이사 가도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왜 이러는 건데? 아, 당신은 장모님만 당신 부모님이야?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하고 있네? 야, 그럼 너희 엄마는 집 없어? 이 집은 뭔데? 혼자서 사는데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집이면 되지. 왜 더 큰 집이 필요해? 그리고 네 엄마 집 산 돈 내 돈 아니야? 내가 그 돈 주면서 네 엄마 집 사라고 했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우리 신혼집 구하라고 했지? 언제 네 엄마 집 구하는 데 쓰라고 했어? 거기다 네 엄마가 내 돈으로 자기 살 집 구한 이유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더 어이없던데? 그 집이 너 키운 값이라고 하더라? 자기가 아들 잘 키운 값을 내가 내야 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방귀야? 내가 그걸 왜 내? 네가 무슨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엄마 말 잘 따르는 것밖에 모르는 뭣도 없는 놈인데. 그리고 너 말 잘했는데 네 엄마 내 가족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고.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럼 남이라고?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고작 돈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돈 문제 얽히면 어제 결혼한 사람과도 헤어지는 그런 속물이었냐고?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너랑 나랑 왜 이혼하냐? 결혼 생활 고작 몇 주나 했고 우리가 혼인신고는 언제 했다고. 너 기억 못해?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하자니까 네 엄마 일 때문에 계속 미뤘잖아. 근데 무슨 이혼은 이혼이야?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네 엄마가 먼저 나한테 말하더라. 나보고 결혼하자마자 이혼녀가 되고 싶냐고. 이혼녀 만들어주냐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던데. 자기가 너보고 이혼하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할 것 확신하듯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본 너는 그럴 놈인 것 같다. 네 엄마 편들겠다고 나랑 이혼하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너나 나나 서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끝내면 되는데. 난 이미 끝냈으니까 얼른 돈이나 내놔. 서로 계산할 거 계산하고 완전히 끝내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 남편은 당황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시모가 자기를 키운 값으로 아파트를 받은 거란 말도 제게서 처음 들은 모습이었고요. 제 입에서 끝내자는 말이 나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거기다 제 태도 역시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관계를 끝내려는 태도였기 때문에 마냥 시모 편만은 들 수 없었죠.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어요. 엄마, 진짜 저 사람 한 말 했어? 그 집 구한 게 이 집이 좁아서 평생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나 키운 값이라고 말한 거냐고. 그리고 이혼녀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혼시키겠다고 말한 거야? 그게 재준아, 이 집이 좁은 것도 맞고 내가 넓은 집으로 가는 게 소원인 것도 맞는데, 그래, 너 키운 값으로 그 집 팔은 것도 맞아. 솔직히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리고 네가 좀 잘 컸어? 그럼 내가 너 키운 값도 좀 받아야지. 안 그래?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야. 다른 엄마들도 자식 잘 키운 값 정도는 다 받아. 그리고 이혼은 제가 하도 막 나오니까 겁준다고 한 거고. 그나저나 너 왜 혼인신고 안 했어? 엄마가 부르더라도 할 건 해놓고 집으로 와야지. 그리고 얘 승연아, 내가 조금 전엔 네가 연락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현관을 두들기니까 놀라서 화를 냈는데, 이제 서로 어떤 점이 서운하고 문제가 되는지 알았으니까 좀 진정하고 얘기로 풀어가 보자. 네가 신혼집 구하라고 재준이 준 돈도 갚아가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지. 어이가 없네. 당장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 돈을 함부로 썼어요? 그리고 뭘 진정하는데? 아줌마가 어떤 게 서운하고 문제들인지 알긴 알아?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자 둘 다 멍청해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야, 성재준, 너 키운 값으로 아파트 받아냈다는 네 엄마 말도 정신 나간 소린데, 애초에 집이 좁아서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네 엄마 소원이라고 전셋집 돌면서 살아봐야 한다는 그 말을 믿고 신혼집 구하라고 준 돈을 네 엄마 집 사는 데 쓰는 게 정신 나간 거야. 그거부터 용서가 안 될 행동이라고. 그리고 아줌마야 잘못한 거 수두룩하지. 며느리 돈 몰래 가져가서 집 산 거, 잘못했다고 빌진 못할 망정 더 뻔뻔하게 나온 거, 이혼녀로 만들겠다니 뭐니 협박한 거 이외에 등등. 근데 가장 잘못한 건 당신 입에서 우리 엄마 얘기 꺼내고 우리 집 무시하고 내가 가장 증오하는 그 인간 보고 자라서 닮아간다고 말한 거야. 그 주둥아리가 가장 잘못했다고! 이 인간이 신혼집 구할 돈을 당신 집 사는 데 썼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관계 정리할 생각이었지만 이젠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당신 아들과 완전히 끝이고 당신이 결혼 전에 내게서 받아간 예물, 아파트 산다고 쓴 내 돈 다 받아낼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해서라도 내가 받아야 할 것들 다 받아내겠다고. 그러니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말 할 때 내놔. 아직 아파트 계약서만 썼지 잔금 안 치렀잖아. 승현아, 진정하고 얘기로 풀어보자니까. 내가 말실수한 건 사과할게. 잘못했다. 말했다시피 내가 놀라고 흥분해서 말이 머리를 안 거치고 나왔어.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돈을 줄 순 있는데 계약금으로 넣은 돈이 있어서, 그리고 워낙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날뛰고 있어서 혹시나 계약 취소하고 돈 더 올려받을까봐 내가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더 넣었어. 이런 상황에서 계약 취소하고 돈 빼면 네 돈이 많이 깎여서 나와. 계약 파기 시 2배의 금액을 물어주기로 했거든.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그게 왜 내 돈이 깎인다고 말하지? 그쪽이 메꿔야 하는 돈이 생기는 거지. 난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이 인간에게 준 돈 그대로 돌려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알바 아니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여보, 이제 그만해.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말 정신 차렸어. 나도 잘못했고 앞으로 당신이 싫어하는 행동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러지 말자. 그 돈은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회사에서 버는 돈 이외에 내가 일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돈 최대한 빨리 갚을게. 이제 그만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아차렸는지 모자는 제게 잘못했다며 빌어왔습니다. 근데 버스를 놓쳐도 너무 한참 전에 놓친 거죠. 제 참을성은 진작에 한계를 넘어서 버렸고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휘감겨 있는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을 휘두르는 시모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일주일 내로 갚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잡아 이끌고 집으로 데려가 짐을 챙기게 했죠. 승현아, 정말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우리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내가 몇 번이나 더 말해야 해? 끝이라고, 끝! 빨리 짐 챙겨서 나가. 단 하루도 너랑 더는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승현아, 장모님께서 우리 헤어진 거 아시게 되면 큰 충격받으실 거야. 그리고 어느 부부나 결혼하고 살면서 이런 일 한두 번씩은 있을 텐데 우린 조금 일찍 겪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그리고 마마보이 짓도 안 할게. 제발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너도 네가 마마보이라는 건 아는구나. 그럼 조금 더 일찍 깨닫고 잘하지 그랬어. 내가 두 사람이라면 치를 떨기 전에. 이제 입 아파서 말하기도 싫어. 같은 말만 몇 번째야. 빨리 짐 챙겨서 나가. 아니면 주거침입 입으로 경찰 부를 거니까. 어서! 남편은 어떻게든 제게 용서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뒤였고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경찰을 부르게 됐어요. 정말로 제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오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축 늘어져 짐을 챙기다 말고 시댁으로 돌아갔고요. 그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두 사람과는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남은 짐과 세세하게 계산해야 할 것만 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모가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계약 파기로 손해보기 싫었는지 계속 돈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는 정작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에 신고한 뒤 고소 진행을 하겠다고 말하니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승연아, 그 돈이 너한테 당장 급한 돈은 아니지 않니? 아이, 저번에도 내가 말했듯이 손해가 커서 그래. 그리고 내가 이 집을 판 상황이라 그 집 계약마저 파기하면 이사 갈 곳을 다시 찾아야 해. 죽은 사람 부탁도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한때는 네 시어머니였던 내 부탁도 좀 들어줘라. 내가 네 돈은 꼭 갚을 거야. 아니, 갚을 수밖에 없지. 그 아파트 팔아도 돈이 얼만데. 요즘 아파트 가격 얼마나 휙휙 오르는지 알지? 내가 그 집에서 잠깐만 살다가 팔면 네 돈에서 웃돈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들어줄 말을 해야 들어볼 생각이라도 할 텐데 얼마나 헛소리를 늘어놓던지. 제가 왜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것도 그 집 들어간 다음 집값 오르면 팔고 갚겠다는 소리였는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제 돈을 빌려다 그 인간들 배불리는 데 쓰이게 놔둬요? 그래서 결국엔 전 남편과 시모를 사기죄로 신고하게 됐어요. 신고하고 나서야 시모와 전 남편은 부랴부랴 제게 돈을 갚겠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연락해 왔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돈 안 받았다가 두 사람 사기죄로 처벌받게 만들고 나중에 민사로 피해 금액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뒤에는 전 남편이 알고 있던 계좌를 해지 후 다시 새 계좌로 개설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는 순간 갚겠다는 의지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도 새로 만들고 돈을 갚겠다고 합의하겠다고 오는 전 남편과 시모의 연락도 무시했죠. 그러다 결국엔 시모가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를 본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가져갔던 제 돈을 맞춰서 그대로 갚았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고소한 걸 취하해줬고요. 중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받았던 건 아니었고요. 시모와 전 남편이 돈을 갚으려고 하는 게 법원에 가선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저야 그 돈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람들과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잠시였지만 두 사람에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겁을 줄 수 있었으니 그걸로도 만족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마마보이 전 남편과 무개념 시모아는 완전히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얼마 뒤 제게도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기억하기 싫은 존재들을 굳이 떠올리기 싫었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이나 흐른 일을 다시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건 그 두 사람의 근황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못 고친다고 한 번 마마보이는 영원히 마마보이인가 봐요. 저랑 헤어진 이후 또 누군가에게 그럴듯한 남자인 척하고 접근해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무개념의 시모와 전 남편의 마마보이 성질 때문에 이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는 저와 같은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그 여성분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곳에 글을 적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남자와 그의 엄마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남자와 만나거나 좋은 감정을 느끼는 상대가 주변에 있다면 경고해 주세요. 그 남자와 엮이면 고생길이 열린다고 말이죠. 차마 제가 그 인간의 신상까진 밝힐 순 없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한 두 사람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알아차리고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